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과 맨유가 프리시즌 경기를 가졌습니다. 리버풀이 맨유를 3대0으로 이겼는데요. 점수차는 3대0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양팀은 좋았던 면과 별로였던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의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뉴스레벨에서 올라온 해리 아마스와 토비 콜리어가 계속해서 테나흐의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산초를 가짜 9번으로 사용했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지난 경기에서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카르발료가 계속 선택받고 있었고, 오늘은 소보슬라이가 아닌 흐라웬베르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맨유는 높은 라인까지 전방 압박하는 일은 드물었고 4-2-4 내지는 4-4-2 형태로 리버풀의 피벗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존스나 흐라웬베르가 공을 받으려면 이 테두리 안을 빠져나와서 내려가서 받아야 했죠. 맨유가 이렇게 상대의 높은 지역에서는 그럭저럭 수비를 잘 해냈지만 막상 자신의 지역에서 수비를 할 때는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르발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카세미루가 튀어나옵니다. 그때 카르발료가 오른발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왼발 쪽으로 접어놓습니다. 여기서 카세미루는 너무 쉽게 발을 뻗게 되고 한 번에 제쳐지죠. 그리고 카르발료가 반대쪽으로 왼발 깔끔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카세미루의 포백 보호와 개인 수비력이 너무 아쉽죠. 지난 시즌부터 태클 타이밍과 태클이 너무 쉽게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면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맨유에는 레시포드와 아마드 양쪽 윙어가 활발하게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레시포드가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꽤 있었습니다. 방금 전 레시포드의 공격이 계속 이어져서 마운트가 아마드에게, 아마드가 차는 척하면서 레시포드에게, 레시포드가 바로 슈팅을 합니다. 지난 시즌 맨유 윙어들의 공격은 주로 사이드에서 잡아서 개인기로 한두 명 제쳐보고 슈팅하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플레이 없이 개인 능력에 의존한 플레이가 많았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윙어끼리 만들어가는 장면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오늘 경기는 빌드업할 때 풀백을 엄청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공을 받으러 후라벤베르, 커티스 존스, 엘리엇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왔습니다. 칸사가 브래들리에게 공을 주고 브래들리가 공을 잡으니까 흐라벤베르 쪽으로 두 명이 한 번에 쏠립니다. 이걸 이용해서 브래들리는 앞쪽에 있는 엘리엇에게 공을 주죠. 이런 순간적인 맨투맨 미스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았던 리버풀입니다. 근데 이 장면 빼고는 전반전의 리버풀 후방 빌드업이 엄청 화려하거나 엄청 물 흐르듯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받진 않았고 약간은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놀드와 반다이크가 돌아왔을 때를 봐야겠죠. 또 맨유는 레시포드의 폼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에반스가 반대쪽 퍼져 있는 레시포드에게, 레시포드는 이 공을 잡고 또 반대편에 있는 아마드에게 패스를 줍니다. 이런 큰 단위의 방향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이렇게 또 나름 경기를 잘 운영해가고 있던 맨유에게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집니다. 콜리어가 앞쪽으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의 길이가 너무 길었고 칸사가 이 공을 끊어내며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툭 하고 내줍니다. 여기서 살라가 터치가 완벽하진 않았는데 콜리어가 클리어링 미스를 하면서 오히려 이 공이 살라에게 전진 패스가 됩니다. 살라는 이 공을 안으로 가져갔고 카르발료가 세도, 그리고 이 공을 마무리하는 카르발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리버풀이 왜 강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자그마한 실수도 바로 실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클롭이 있을 때부터 역압박 후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퀄리티도 좋습니다. 전반전은 2대0으로 종료됐고 후반전의 리버풀의 역습 과정에서도 되게 리버풀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공을 잡고 살라가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조타, 엘리엇이 있죠. 여기서 엘리엇이 충분히 직선으로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골대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살라 뒤쪽으로 돌아 뛰어주면서 살라가 안쪽으로 가고 오히려 교차해서 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살라가 가운데로 이동함으로써 패스의 선택지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버풀 역습의 경험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 가진 선수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뛰어주면서 빠른 역습을 시도했던 리버풀입니다. 물론 이 공격은 무산됐지만 리버풀의 역습 전환 속도 그리고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유는 2대0이 된 후반전에서도 계속 4-4-2 수비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전반전에는 뒤쪽 수비는 불안했지만 앞쪽 수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들어오니까 앞쪽 수비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리버풀 센터백에서 흐라벤베르에게 공이 가니까 그때 콜리어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흐라벤베르가 공을 잡는 순간에 엘리엇,
브래들리 두 개의 패스길이 생깁니다. 마운트는 둘 중에 한 명을 막아야 하므로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벤베르는 엘리엇을 선택하죠. 그 엘리엇을 막기 위해서 또 마운트가 커버하러 왔지만 그런 브래들리가 비어버리죠. 엘리엇은 브래들리에게 줍니다. 약간 맨유의 수비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와 살라의 2대1 패스. 브래들리가 컷백해서 조타가 때리고 오나나가 세이브하지만 이 공을 차지하기 위해 치미카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치미카스가 마무리. 경기는 3대0이 되죠. 이 이후에 양팀 다 유스 레벨의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었고 경기 결과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리버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평가해보자면 프리시즌에 아놀드, 반다이크 없이 빌드업 중인 리버풀입니다. 일단 오늘 후방 빌드업은 크게 특별한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평범한 빌드업이 꽤 많았죠. 가끔씩 엘리엇, 프라벤베르, 존스가 번갈아 가면서 내려와서 받아줬고요. 하지만 역습 상황이나 공격 상황에서의 마무리 집중도 퀄리티는 매우 좋았습니다. 리버풀이 좋은 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겠죠. 특히 역습 나가는 속도는 제가 프리시즌에서 봐온 어느 팀보다도 빨랐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맨유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맨유의 공격적인 문제는 공격수들의 폼을 보면 그다지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드 레시포드를 주전조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이누 등도 합류한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지난 베티스전에서 후방 빌드업 나가는 건 꽤 괜찮았는데 순수 수비력 자체가 좀 고민거리라고 보입니다. 요로는 부상당했고요. 게다가 카세미루는 포배가 보호가 잘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를 잘 운영하다가도 한두 번의 역습으로 실점이 가능하죠. 실점은 들고 나왔던 계획을 바꾸게 만들고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걸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맨유 입장에서 정말 급한 건 사실 6번이라고 보고요. 지금 있는 카세미루, 에릭센, 맥토미니로는 포배가 보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즌 시작을 앞둔 리버풀과 맨유 양팀 다 각자 보완해야 할 점과 좋았던 점이 눈에 띄는 경기였습니다. 과연 양팀의 본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